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대뇌피질에는 이제 여러 개의 층이 있고 거기에는 피라미덜 뉴런이 먼저 그 층에 가서 자리를 잡고 또 인터뉴런들이 또 자기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연구자들이 인터뉴런들이 자리를 잡을 때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어떤 특정 셀 타입으로 변신을 할 때 이게 각자 알아서 되는 건지 혹은 거기에 있는 피라미덜 뉴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되는 건지를 연구를 했고 네. 정답은 후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한동안 또 우리가 녹화를 못했었는데 실험실 이사도 하고 강의도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이처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을 하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최호영 학생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논문이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26년 1월 21일에 네이처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Pyramidal Neurons Proportionately Alter Cortical Internal Subtypes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피라미덜 뉴런, 인터뉴런, 뭐가 콜티컬 뉴런들이 서브타입이 바뀐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제 피라미드 뉴런이 콜티컬의 이제 인터널 서브타입들을 바꾸는데 그 인터널 서브타입들을 바꾸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새롭게 밝혀낸 논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콜티컬 뉴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렇게. 콜텍스가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기능, 인간의 지능, 인간의 인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뇌 기능의 발전과 함께 생겨났을 텐데 그 차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들은 대뇌피질의 변화에서 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동물의 뇌와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크게 다른 부분들이 이 대뇌피질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대뇌피질은 결국은 뇌의 제일 껍데기 쪽, 바깥쪽을 싸고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제일 특징적인 게 6개의 레이어 구조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여기 맨 위에 레이어에는 실제로 보면 몰레큘러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되게 소수의 인터뉴런들, 가바올직 뉴런들만 있고 그 위에 이제 2, 3번 레이어에 되게 또 여러 개 이제 피라미덜 뉴런이나 글루타메터진 뉴런들이 이렇게 덴스하게 모여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4번, 5번, 6번이 각각의 다른 층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컴퓨테이션을 하는지 일부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일어나는 컴퓨테이션이 결국은 우리 요새 이제 인공지능들의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코딩 알고리즘이 얘네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뉴럴 서킷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는 신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되게 복잡한 사고나 또는 감정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베이스를 먼저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오늘은 여기에 있는 피라미덜 뉴런들과 인터뉴런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런 콜텍스 레이어에는 이런 피라미드 뉴런들이 레이어마다 이제 특성을 갖고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콜텍스 내부에는 이 피라미드 뉴런 사이사이로 이제 인터뉴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뉴런들은 이제 피라미드 뉴런과는 반대로 이제 이니비토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뉴런들인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라미드 뉴런들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인터뉴런들은 크게 이제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하나는 이제 VIP 뉴런, 또 다른 건 SOM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마토스타틴 뉴런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타입은 이제 PV 뉴런이라 해서 파브 알부민 뉴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소마토스타틴과 이제 파브 알부민 뉴런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뉴런들의 특성은 이제 PV 뉴런들은 이제 피라미드 뉴런의 이제 세포체에 직접적으로 프로젝션해서 직접적인 이제 피라미드 뉴런의 액티베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네. 크게 일종의 대뇌피질에서 보면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이 있다. 신호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스위치를 켜는 뉴런이 있고 끄는 뉴런이 있고. 근데 이제 켜는 뉴런들은 피라미덜 뉴런들이라고 해서 글루타메이트를 뉴로트랜스미터로 쓰는 뉴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제 걔네들이 주로 이제 아웃풋을 세게 내보내는 애들이잖아요. 네. 콜텍스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쪽 콜텍스에서 각각의 레이어가 다른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레이어 4 같은 경우에는 감각 입력들을 살라무스나 이런 데서 직접 받는, 시상으로부터 감각 입력을 주로 받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정보들이 예를 들면 2번, 3번 레이어로 정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2번, 3번 레이어에서 또 코딩이 된 정보들은 5번이나 6번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2번, 3번 레이어에서 옆에 있는 다른 콜텍스로 더 멀리 프로젝션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인터뉴런, 특히 가바월직 인터뉴런, 억제성 인터뉴런이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야, 이 4번 레이어가 예를 들면 2번으로 신호를 보낼 건지 말 건지, 2번 레이어가 신호를 받았는데 보낼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 밝혀져 왔고, 근데 그런 인터뉴런, 가바월직 인터뉴런, 억제성 인터뉴런 중에서도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타입이 몇 개가 다르더라. 그래서 처음에 대표적으로 밝혀진 게 이제 말씀해 주신 여기에 세 가지 것들이 있어요. 네. 요 세 가지의 기능적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V, 파브 알부민 인터뉴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파바 알부민 인터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미드 뉴런의 세포체나 그 세포체 주변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이런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피라미드 뉴런의 액티비티를 더 세게 이니비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게 하나의 피라미덜 뉴런 신경 신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뉴런인데, 여기가 이제 덴드라이트란 말이에요. 입력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에 뭔가 시냅스를 맺어서 이쪽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쭉 타고 가서 이 뉴런을 흥분시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신호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구간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얘가 그래서 fire 하게 되면 이 아웃풋으로 자기의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 PB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라미덜 뉴런과의 시냅스를 주로 세포체 근처에서 맺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솜 파지티브, 스마터스테틴 파지티브 인터뉴런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에피컬 덴드라이트, 여기서 뭐 좀 더 먼 곳에 있는 이 덴드라이트의 국소 부위에다가 시냅스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의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서 끄면 예를 들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인풋은 막을 수 있지만 이쪽에서 들어오는 인풋은 안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부분적인 컴퓨테이션이 일어나는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고, 네. 반면에 여기서 막아버리면 어떤 인풋이 들어왔는지랑 상관없이 무조건 얘를 꺼버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VIP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뉴런들 사이에서 인터뉴런들을 또 끄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연구가 많이 돼 왔고, 이제 최근에는 이 피라미덜 뉴런 중에서도 또는 PB 뉴런이나 솜, VIP 뉴런에서도 그 하위에 되게 많은 다른 카테고리의 뉴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점점 자세하게 연구해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태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 논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럼 이런 특정 서브 타입의 인터뉴런들이 잘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어야 이 피라미드 뉴런의 기능을 되게 적절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떻게 조절되는 것일까를 주로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몇 번 레이어에 어떤 뉴런들이 들어가고 피라미덜 뉴런들이 그 사이에 어떤 인터뉴런들이 어떤 타입이 정확하게 이제 연결을 맺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우리 대뇌피지를 만들 건데,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배치가 네. 되게 피라미드 뉴런과 되게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배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자세히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피겨들을 보시면
처음에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파브 알부민 뉴런과 네. 소마토스타틴 뉴런의 서브 타입들을 직접 분류를 합니다. 이제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 A 패널을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서브 타입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고요. 시퀀싱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셀의 서브 타입을 나누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옛날에는 어떤 이제 이런 지네틱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모양을 보고 야, 이 피라미드 뉴런은 덴드라이트가 엄청 크게 뻗었다. 야, 엑손이 어느 방향, 어떤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세포체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RNA 시퀀싱 기법을 통해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하죠. 얘가 발현하고 있는 이 지인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어떤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있는지,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셀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스톰, PV, VIP 이것도 결국은 다 그런 개념인데 여기 지금 호영 학생이 얘기해 준 거 보면 파브 알부민, PV 뉴런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개로 나눠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RNA일 거고 네. 파브 알부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UNC5B를 가지고 있는 애는 또 하나의 타입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인터뉴런들의 서브 타입들을 찾아내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위치상으로 공간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멀피시라는 이제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간 정보를 찾아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간 정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어떤 셀이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지를 얘기한 건데 네. 이 걔네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 애들인지도 알고 싶은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레이어 뭐 3번에 있는 뉴런인지 이 타입의 뉴런이 네. 그런 공간 정보.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레이어별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 보기에 이제 용이한 게 이제 멀피시 테크닉이고요. 멀피시를 좀 여기 설명해 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간단히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이제 원래 시퀀싱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공간 정보를 빼고 각 셀마다 다 RNA들 얻어서 시퀀싱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뇌를 갈아가지고 네. 이 어디에 있던 건지는 상관없고 막 갈아놨으니까 그리고 세포들을 하나하나 떼놓고 나서 자, 요 셀은 뭘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보는 게 네. 싱글셀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 RNA 시퀀싱을 한다는 게 이제 공간 정보를 보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조직을 그대로 갈지 않고 그냥 슬라이스만 쳐서 슬라이스만 쳐서 이제 그 위에다가 저거 RNA에 결합할 수 있는 RNA들을 흩뿌려서 붙여놓고 그거를 이제 형광 디텍션 같은 걸 통해서 이 RNA가 이 조직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디텍하는 방법이 이제 멀피시 방법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던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처럼 이렇게 뇌표 슬라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염색을 하는 거죠. 특정 표지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건데 옛날에는 그래서 인시추를 하나의 RNA 타겟에서만 볼 수 있었고 그럼 지금 RNA가 막 수백 수천 개 있을 건데 한 개밖에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뭐 2개, 3개까지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 100개, 1000개까지도 네, 그렇죠? 맞습니다. 100번, 1000번 스테이닝을 하고 찍고 스테이닝하고 찍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방법대로 이제 해서 결과를 얻은 게 여기 C 패널입니다. 그래서 앞쪽을 보시면 이 색깔로 칠해진 영역을 보시면 이 영역은 이제 각 레이어별로 특정 타입의 이제 피라미드 뉴런들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약간 회색 계열은 이제 레이어 2, 3 있는 피라미드들이고 여기가 이제 레이어 4 밑으로 갈수록 레이어 5, 뭐 6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 뉴런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앞서 찾았던 이런 PV 뉴런과 SST 뉴런의 서브 타입들을 다시 그 위에서 표시를 해서 이런 서브 타입들이 이 레이어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봤을 때 이제 특정 서브 타입들은 뭐 레이어 2, 3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서브 타입들도 있고 뭐 다른 서브 타입들은 뭐 레이어 4, 5나 레이어 6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인터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뇌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우스를 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SSP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콜텍스 레이어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게 레이어 소마토 센서리 네. 콜텍스 영역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정 영역들의 이런 피라미덜 뉴런의 그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파브 알부민이 빨간색이네요. 네. 파란색이 밝은 파란색이 SST 뉴런이고 네, 맞습니다. 걔네들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 요 그림을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았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걸 분류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제 L5 B에 위치하고 있는 그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는 피라미덜 주변에는 이 SST 뉴런 중에서도 이 RNA2라고 불리는 서브타입이 주로 위치해 있고 파브 알부민은 이제 FGD6라고 불리는 서브타입이 위치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L6 레이어에는 또 SST의 다른 서브타입이 또 PV 뉴런의 다른 서브타입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인터뉴런들의 서브타입들이 그냥 우연하게 이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피라미드 뉴런과의 상관성이 되게 중요하게 있어서 그 피라미드 뉴런에 맞게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L5B에 위치해 있는 이 피라미드 뉴런들을 특정 유전자를 넉아웃을 시켜서 L5B 뉴런이 아니라 L6 뉴런만 이제 형성될 수 있도록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각각의 층에 다른 레이어의 특정 피라미덜 뉴런들이 분포를 하고 또 그 옆에 걔들에게 어울리는 가바올직 뉴런들, 억제성 인터뉴런들이 또 분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분포하는지가 이제 여기까지 본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이 논문의 질문은 그게 분포를 할 때 자, 피라미덜 뉴런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자리에 가고 인터 뉴런들은 또 자기가 알아서 나는 5번 레이어에 가는 뉴런이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지 혹은 둘 사이에 예를 들면 피라미덜 뉴런이 어디에 가면 내가 가야 될 곳이 L5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피라미덜 뉴런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고 5에 있는 뉴런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인 건지 네. 이걸 묻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디벨롭먼트 상에서 보면은 콜티컬 레이어가 처음부터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그 세포들이 그 L6 레이어처럼 밑에 레이어부터 쭉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피라미덜 뉴런이 먼저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뉴런들이 그 자리를 잡고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디벨롭먼트 상에서 각 층에 어떤 뉴런들이 어디로 갈지 할 때 특히 인터뉴런들 입장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어딘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층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만나야 될 피라미덜 뉴런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건지 요 두 개 중에 뭐가 정답인지를 찾아보겠다. 그게 이 논문의 핵심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L5B의 피라미드 뉴런들을 이제 없애봤습니다. 유전자를 넉아웃 시켜서 이제 L5B가 원래 L5B 뉴런으로는 잘 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L6 뉴런으로 남아 있게끔 유전자 변형 넉아웃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L5B에 가는 피라미덜 뉴런은 자기가 발현하는 유전자가 특정 유전자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 애들이 글로 가게 되는데 어떤 중요한 유전자를 빼버렸더니 이 L5B 레이어에 가야 되는 뉴런이 더 이상 그 뉴런이 아니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L6 뉴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뉴런들만 남아있게 되는. 여기서 특정 요소를 딱 빼버리면 얘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마 글로 분화가 되기 전에 이제 L6 뉴런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L5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특정 유전자가 없어지니까 L6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L5의 뉴런이 정상적으로 분포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죠? 그랬을 때 실제로 확인해 본 것은 이제 L5B에 원래 옆에 붙어 있던 인터뉴런들 서브타입들이 있는데 이 뉴런의 분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봤을 때 PV 뉴런의 경우에는 이제 FE 넉아웃이 이제 L5B 뉴런들 피라미드 뉴런들을 없앤 이 넉아웃이고요. 그랬을 때 이 L5B 피라미드 뉴런 옆에 있는 PV 뉴런의 서브타입들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SST 뉴런에서도 똑같이 이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L5가 되면 그 옆에 이 FGD6, CHRNA2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얘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L5B가 제대로 안 생기게 만들었더니 덩달아 그 옆에 있던 인터뉴런들 FGD6와 CHRNA2가 엄청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L5B가 없어지고 그만큼 L6 뉴런들이 뭐 증가했겠죠. L6가 L5B로 이제 분할을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래 L6 옆에 있던 인터뉴런들이 약간은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게 인터뉴런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면 마치 피라미드 뉴런이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 피라미드 뉴런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기가 돼야 될 것으로 변했을 건데 그렇지 않더라. 네. 원래 돼야 될 애들이 줄어들고 L6로 돼야 되는 애들이 더 늘었다. 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분화까지 완료를 해서 이제 이 서브타입이 인터널 서브타입 결정이 되었지만 내 옆에 그러니까 L5B에 이제 피라미드 뉴런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 서브타입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터널들도 이제 분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서브타입이 될 텐데 분화 과정 자체,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이 서브타입, A 서브타입을 가지 않고 애초에 분화 과정에서 그 B 서브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결국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에서 계속 자꾸 분열을 하는 거고 뉴런, 이제 뇌 단계에 오면 뉴로널 스템 셀들이 자꾸 분화가 돼서 뭐 피라미달 뉴런도 되고 인터뉴런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요지는 원래 이제 얘로 변할 애가 이 옆에 L5B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유, 그럼 나는 있을 필요가 없지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애가 난 얘를 만나서 FGD6 타입 PV 뉴런으로 변해야 되는데 내 옆에 L5B 뉴런이 없네? 그럼 난 딴 걸로 해야지? 딴 일 해야지? 하고 다른 걸로 변해버린다던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정답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두 가지 다 정답이다라고 여기서는 밝혔는데요. 네, 네, 그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그러면 이제 다 분화됐지만 죽었을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면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셀이 죽지 못하게끔 이런 아포토시스를 블락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셀은 원래는 죽어야 될 신호가 와도 블락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인터뉴런의 서브타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관찰했을 때 앞서 봤던 PV 뉴런들은 똑같이 이 아포토시스를 블락해도 전체적인 비율이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반대로 SST 뉴런 서브타입들은 이 아포토시스를 블락했더니 기존에 이제 줄어들었던 양에서 일정 부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에서 L5B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넉아웃 상황에서 아까 가설을 세운 것처럼 나는 이 A 타입이 돼야지 했던 애가 그냥 죽어버리는 건 아닌지 보기 위해서 세포 자기사멸 기작이라고 부르죠, 이제. 네. 에이팝토시스.
그 자기가 죽는 거면 이 에이팝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사라지는 걸 테니까 그 과정이 못 일어나게 막아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였으면 그 과정을 막으면 안 죽고 남아있겠고 네, 그게 이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소마토스태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서브타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L5가 옆에 있어야 걔를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살 의미가 있어 하고 계속 사는데 내 옆에 얘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PV 뉴런은 실제로 그 분포가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아포토시스에 의한 세포 사멸 과정이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모르고. 네, 근데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내 옆에 적당한 내 짝꿍이 없으면 난 있을 필요가 없어 하고 없어지는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앞서 이제 얘기했던 가설 중에 하나인 뭐 세포 분화 과정에서 A로 가야 될 게 A로 안 가고 이제 B로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짝꿍이 없으니까 난 직업을 바꿔야겠다. 다른 세포로 가야지. 네. 다른 세포가 되어야지. 이런 애들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달 과정 상에서 태어난 7일 된 마우스와 14일 된 마우스를 갖고 실제로 이 서브타입의 그 RNA를 검사를 해서 이 RNA가 과연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위쪽 패널이 이제 그냥 컨트롤 마우스고요. 이제 밑에 패널이 이제 그 L5B 피라미드 뉴런을 생기지 못하게 넉아웃한 마우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왼쪽은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이 P7이 있고 X축에 P14가 있는데요. 이 왼쪽은 이 P7에서의 이 RNA들이 P14로 갈 때 얼만큼 전환되는 확률을 갖고 있느냐를 뜻합니다. 컨트롤 동물들은 이 RNA 갖고 있는 서브타입들이 그대로 P14에도 같은 서브타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넉아웃 시켰을 때는 이 서브타입을 갖고 있는 그 인터뉴런들이 원래 있던 그 서브타입을 가지 않고 다른 서브타입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서머리하는 게 요쪽 그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7일째 됐을 때랑 태어난 지 포스트네이탈 14일째 됐을 때의 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진 프로파일들, 시퀀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진 프로파일들을 확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원래 이 FGD6인 애들이 이 세포가 14일째에도 FGD6로 남아야 되는데 네, 옆에 L5B 뉴런이 없어지니까 걔가 다른 애로 변해버렸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그 직업을 변경한 타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더라. 하지만 두 가지에서 공통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들이 알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피라미널 뉴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 이게 포인트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과정들을 살펴봤고, 그럼 과연 L5B 이런 뉴런들이 어떤 신호를 주길래 이런 세포 분화가 다 결정되는 것일까?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피라미널 뉴런이 옆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특정 피라미널 뉴런이 네, 걔가 뭔가 신호를 줄 거라 이거죠. 야, 넌 내 옆에서 계속 살아. 죽지 말고. 이런 신호가나. 네. 야, 너 내 옆에서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해. 날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줘. 라는 신호를 뭔가 줘야 될 건데. 네. 그 신호가 뭐냐? 네. 그 신호가 뭐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자들은 피라미드 뉴런에서 어떤 신호를 통해서 이 인터뉴런 서브타입들이 결정되는 거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라이간드, 리셉터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간드와 리셉터가 이 피라미드 뉴런과 이 인터뉴런들을 결합해서 이 인터뉴런들이 이 피라미드 뉴런 옆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지를 이제 체크해 봤고요.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SST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그린이라고 불리는 셀 어드히션 몰레큘인데요. 이게 이 피라미드 뉴런과 이 인터뉴런 내 각각 발현하고 있어서 이 인테그린이 결합하고 있을 때만 얘네들이 이제 생존, 서바이벌 하게 되고요. 이게 떨어지는 즉시 이제 이 SST 뉴런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몰레큘입니다. 이 파란 게 SST 뉴런, 네, 이게 이제 L5B 뉴런인 네, 거죠. 근데 이 L5B 뉴런에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셀과 셀을 이렇게 붙여주는 어떤 그 분자들이 있는 단백질들이, 그게 L5에 있고 L5B 피라미널 뉴런에 있고 SST 뉴런에서도 익스프레션을 해가지고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옆에 딱 붙어줘야 생존한다. 네. 그 상태로 있게 된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밝혔고요. 반대로 이제 PV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WNT라고 불리는 이제 윙트 몰레큘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 이제 PV 뉴런들이 L5B 뉴런들이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방출하는 몰레큘이고요. 근데 PV 뉴런들이 이런 윙트 시그널링에 대해서 리셉터를 갖고 있어서 이 윙트 몰레큘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그 특정 서브 타입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이 SST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다른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SST 뉴런 같은 경우는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 짝꿍한테 붙어가지고 자 이제 난 열심히 살아서 일을 해야겠다. 근데 그걸 못하면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없어지자, 이런 결론으로 가는데, 네, PB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결합 방식이 아니고 L5B 뉴런이 뭔가 시그널 분자를 방출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자세한 메커니즘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게 어떤 이런 시냅틱 릴리즈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엑소사이토시스, 비지컬을 통해서 이 세포에서 어떻게든 그 몰레큘이 신호 분자가 나오면 이 PB 뉴런이 그걸 받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죽는다기보다는 특정 타입으로 변신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원래 얘한테 맞는 모양으로 그런 타입으로 변할 건데, 이 WNT 윈트 시그널에 의해서 얘가 없어지면 이 시그널이 없어질 거고, 그럼 뭐야 난 이제 절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다른 신호를 받아서 또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뭔가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서머리요. 서머리를, 네.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서머리 해볼게요. 자, 오늘 들은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대뇌피질에는 이제 여러 개의 층이 있고, 거기에는 피라미덜 뉴런이 먼저 그 층에 가서 자리를 잡고, 또 인터뉴런들이 또 자기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연구자들이 인터뉴런들이 자리를 잡을 때,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어떤 특정 셀 타입으로 변신을 할 때, 이게 각자 알아서 되는 건지, 혹은 거기에 있는 피라미덜 뉴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되는 건지를 연구를 했고, 네. 정답은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L5나 혹은 L6에 있는 피라미덜 뉴런들이 보내주는 어떤 신호가 있어야 그래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라는 걸 알아채고 거기에서 자기 일을 하는 셀 타입으로 변신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이 SST 뉴런 같은 경우에는 L5, 5번 레이어 B층에 있는 그 피라미덜 뉴런들이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을 발현을 하게 되면 얘도 그 인테그린이라는 걸 짝꿍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 딱 붙어서, 실제로 셀 옆에 붙어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L5의 자리를 잡게 되고, 이와 다르게 파브알부민 타입 뉴런 같은 경우에는 그 L5 뉴런이 내보내는 윈트 시그널을 받아서 나는 그럼 L5를 도울 수 있는 타입의 뉴런으로 변해야 되겠다 라는 걸 결정하고 셀 타입이 결정되는, 네.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콜텍스 레이어에서 인터뉴런들의 그 셀 타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네이처 논문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